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여전히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 있으시죠? 밤새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피곤이 남아있거나 변비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좋다고 하는 저염식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의외로 단순한 습관 하나로 이런 불편함에서 벗어났다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챙겨 먹는 습관인데요. 15년째 변비와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 저염식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는데 활력을 되찾았다는 분, 아침마다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분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소금은 몸에 해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침 소금물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왜 아침 공복에 소금물일까 궁금하시죠?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먼저 밤새 우리는 숨 쉬고 땀 흘리면서 물과 전해질을 조금씩 잃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침에 몸은 사실 살짝 탈수 상태예요. 이때 그냥 물만 마시면 일부는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소금물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금 속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겨서 세포 속까지 수분을 밀어 넣어요. 그래서 마시는 즉시 세포가 목마름이 풀리는 듯 청량함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 장이 깨어나는 역할도 해요. 밤새 쉬고 있던 장이 소금물 자극으로 수축과 이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변비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속이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장 운동에 필요한 신경신호 전달에도 나트륨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붓기가 빠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 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균형의 문제거든요. 밤새 칼륨, 마그네슘과 나트륨의 비율이 깨져 있으면 오히려 몸이 물을 붙잡아서 붓게 되는 거예요. 아침 소금물은 이 균형을 맞춰줘서 세포 밖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게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는 머리가 맑아져요. 나트륨은 신경과 근육의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아침에 들어간 소금물이 신경 전달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두통을 완화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기도 해요. 다섯 번째는 대사와 호르몬의 안정을 도와요. 소금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또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피로와 긴장감을 만들죠. 아침 소금물은 이런 불균형을 잡아주어서 혈당과 호르몬의 출발선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아침 소금물 한 잔은 세포 속의 수분을 빠르게 채우고요. 장을 깨워서 변비를 완화하기도 하고 붓기를 줄이고 두뇌와 근육에 활력을 주고 혈당과 호르몬 균형까지 안정을 시켜줘요. 단순히 물 한 잔에 미네랄 소금을 더했을 뿐인데 우리 몸에선 이렇게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상큼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소금물에 레몬즙을 조금 더해보세요. 레몬 속의 구연산은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 알칼리 대사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에 레몬즙을 더하면 단순히 맛이 상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해질의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실제로 해외 웰니스 루틴에서는 이걸 레몬 솔트 워터라고 해서 즐겨 마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수분, 전해질, 비타민C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루틴이니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먹는 미지근한 소금차에다가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해서 먹는 거예요. 아침을 더 상쾌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마셔보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중금속 검사 성적이 확인된 천일염, 그다음에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암염, 그리고 물에 잘 녹는 고온 입자의 미네랄 소금을 가장 추천을 하고요.
먹지 말아야 할 소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거의 나트륨만 남은 상태의 정제 소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칼륨의 과다 위험이 있는 저나트륨 소금도 먹지 않아요, 아침에. 그리고 풍미용으로 만들어진 훈연 소금이나 허브 소금도 아침 소금차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천일염이나 암염에 미네랄이 들어있다지만 영양제로 먹는 양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맞아요. 양이 상당히 적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형태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금 속 미네랄은 자연스러운 전해질 균형 속에서 물과 함께 세포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와는 다른 차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지근한 물 한 250ml 정도에 미네랄 소금은 티스푼으로 4분의 1 티스푼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거기서 조금씩 늘려서 정말 짜지 않게 그냥 아주 살짝 소금 맛이 느껴질 정도로만 소금차를 마셔주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아침 공복에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속이 예민하다면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상담 후에 이 루틴을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점이 한 가지 있어요.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중에 소금이 대사에 좋다라는 말을 듣고 배가 고플 때 소금차 대신에 알소금, 죽염으로 만든 알소금들 있잖아요. 알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곤 했었거든요. 배가 고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수시로 그 알소금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안 좋을 때 그런 알소금을 딱 삼키면 바로 속이 메스꺼리면서 구토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윗속의 염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위에 삼투압 수용체가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짜다 이러면서 배출을 시키는 거죠. 즉 적정량은 약 티스푼으로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 이건 우리 몸 체액 농도와 비슷한 0.9% 정도의 염도면서 전해질 음료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보다 지나면 오히려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티스푼 4분의 1 정도로 시작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루티처럼 마시다 보면은 이 정도 맛이 나는 게 내 몸에 조금 더 괜찮네 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적정량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루틴은 결코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양을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를 꼭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금은 분명히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하지만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아침 루틴에 활용하는 거는 하루를 가볍게 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는 단순히 유행이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몸이 정말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채널에서는 한 번에 8kg를 뺄 수 있어요, 10kg를 뺄 수 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8kg가 빠졌네, 10kg가 빠졌네 하는 그런 작은 습관들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나눌 거예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채널이 아직 너무 작아서 다시 찾기 어려우실 테니까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